저희에게는 견과류가 흔히 좋은 음식의 대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견과류를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견과류는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해독 시 방해가 많이 됩니다. 따라서 저녁에 드시지 말고 아침이나 점심에 식사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견과류는 나무가 번식하기 위한 열매이기 때문에 이 작은 크기에도 여러 가지의 다양한 영양소가 대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을 대량으로 얻을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계 질환, 뇌 건강, 면역, 소화 등에 아주 유익하기 때문에 적당한 양의 견과류를 매일 조금씩 드시면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견과류의 80%를 구성하는 건강한 지방산은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줍니다. 이외에도 견과류에는 심장의 활동에 좋은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지방산이 많고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동맥의 찌꺼기가 축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요. 견과류 대부분이 심혈관 질환을 보호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미노산, 아르기닌,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과 같은 영양소들이 고밀도로 들어있어 적당량을 매일 챙겨 드시면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견과류를 먹어야 몸에 좋을까요? 첫 번째로 추천하고자 하는 견과류는 호두입니다. 호두두는 체내 염증을 줄이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과거 어느 한 연구에서는 9가지 종류의 생견과류와 볶은 견과류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호두가 가장 우수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호두에는 플라보노이드, 엽산, 멜라토닌, 비타민 E, 셀레늄을 비롯한 항산화제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는 알파리놀렌산이 대량으로 들어있어 염증 및 산화 손상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2020년 영양저널에 기재된 기사에 따르면 호두를 적당량 섭취하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 우울증 및 당뇨병과 치매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도 합니다. 게다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으로 인한 나쁜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호두는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패되거나 변질된 호두를 먹는다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이 공기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산패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경우에 따라 곰팡이 오염이 되기 쉽습니다. 이때 곰팡이에 의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형성되고 이 물질은 발암물질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 호두가 산패되거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잘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건 껍질을 까지 않은 호두를 사서 드실 때마다 껍질을 까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기는 불편하기 때문에 껍질을 제거한 호두를 사서 드시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땐 공기를 최대한 빼서 소포장하고 냉장 냉동 보관을 하셔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가공된 호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호두를 볶거나 조미가 된 경우 더 빨리 산패되기 쉽고 건강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두 1일 섭취 권장량 5개에서 6개 이하로 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당뇨병이나 심장병 개선에 아주 좋습니다. 아몬드에는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미네랄인 마그네슘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마그네슘 섭취는 대사증후군과 당뇨병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25%에서 48%가 마그네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아몬드를 통해서 마그네슘을 섭취하신다면 혈당 수치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인슐린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0년 미국 논문 연구에 따르면 16주 동안 아몬드가 충분히 보충된 식단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었고 16주 동안 아몬드가 충분히 보충된 식단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었고 또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성인의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가 임상적으로 유일하게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몬드를 드실 땐 최소 8시간 물에 불려서 드시면 좋습니다. 물에 불려 드시게 되면 영양소 흡수율이 올라가 건강에 좋습니다. 아몬드 껍질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씨앗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아연, 철 등 좋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물에 불려 껍질을 제거한 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슷한 예로 현미에도 피트산이 있는데 발화 현미로 드시게 되면 피트산이 거의 사라지게 되어 발화 현미를 드시길 권장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빈혈을 예방하는 등 혈액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캐슈넛은 체내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필요한 단일 분포와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혈압을 떨어뜨리고 동맥의 플라그 형성을 막고 또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캐슈넛을 섭취하면 심장병 또 심장마비 및 뇌졸중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캐슈넛에 넣는 많은 양의 구리와 약간의 철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적혈구의 형성과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리가 결핍되면 발병할 수 있는 빈혈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브라질 너트입니다. 브라질 너트는 암을 예방하는 필수 미량 원소인 순수한 셀레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 외에 항염, 항암 작용도 합니다. 브라질 너트에 함유된 셀레늄은 암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뇌기능 저하, 또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브라질 너트 한 개만으로도 셀레늄의 1일 권장량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식물성 식품 중에서 가장 좋은 셀레늄 공급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견과류는 영양 밀도가 아주 높은 식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설명드린 것 외에도 견과류가 가지는 건강상의 이점은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견과류를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견과류 드시는 방법, 첫 번째는 견과류 껍질에 효소 억제 물질이 있기 때문에 견과류는 일주일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견과류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 또 한 줌 정도를 팩으로 포장해서 판매하는 조미된 견과류 또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견과류 먹는 법, 두 번째는 생견과류를 찾아서 드시기 전에 효소 억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4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물에 침수시켜서 드셔야 합니다. 마카다미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견과류를 드실 때는 이 과정을 꼭 거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견과류는 볶지 말고 드셔야 합니다. 보통 더 고소한 맛을 살리기 위해 볶아서 먹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견과류를 볶게 되면 120도 이상에서 볶게 되는데 이때 당독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당독소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관 기능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게 쌓이면 뇌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흔히 감자튀김이 안 좋다고 하는데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 아몬드를 볶아서 드시게 되면 그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견과류 드시는 법, 세 번째로는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비교적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1일 한 줌 이하 30g에서 40g 정도까지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브라질 너트의 경우는 5개 이하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는 그대로 드셔도 좋고 으깨서 샐러드에 이렇게 뿌려서 드시거나 갈아서 우유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꿀팁은 견과류를 드실 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재료를 함께 드시면 당독소가 만들어내는 활성산소를 줄여서 우리 몸에 덜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견과류 섭취 방법과 효능 정보를 통해 항상 건강한 삶을 유지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